먼저 급수랑 수열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수열은 수를 나열하는 것이고 더 이상 하는 건 없어요. 근데 급수는 수열을 데리고 와서 더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급수야. 어, 그래서 급수란 더하기를 해주는 거고 수열은 더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도 수열의 관심사는 뭐 n번째가 누구냐 이 정도라면 급수의 관심사는 모두에게 있어. 다 더하면 얼마일까? 이렇게 봐요. 다 더하면 얼마일까? 이게 급수의 관심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급수와 수열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좀 개념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 부분합이라는 거는 일부분만 더했다는 뜻인데요. 특히 우리가 더하긴 더하는데 n번째까지 더하면 딱 n번째까지만 더하면 다 더하겠다. k는 1부터 n까지 변할 거야. 이렇게 쓴답니다. 1부터 n까지 k가 변하는 거죠. 그럼 k가 1, 2, 3, n까지 변할 거고 그걸 다 더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고요. 부분합이라는 거는 진짜 일부분만 더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부분합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스케일 크게 엄청나게 많이 더할 거거든요. 영원히, 무한히 많이 더할 거라서 이 n자리가 무한대가 돼요. 그럼 여기 땡땡땡으로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면 n번째까지 더했다는 건 이 사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특히 부분합은 1번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뜯어낸 것도 부분합이다. 이렇게 하면 일부분합이다. 그러니까 부분이라는 이제 단어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부분이란 단어, 부분합이란 단어를 약속을 해서 쓸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고, 꼭 1번부터 시작해서 n번까지 더했거나 2n번까지 더했거나 3n번까지 더했거나 요거까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했을 경우에는 이 합을 뭐라고 부른다? 부분합이라고 약속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괜찮았니? 여기 보면 n항까지 더했으니까 n항까지 더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런다? n항까지의 부분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2n항까지 더하면 2n항까지의 부분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러니까 이 말이 꼭 n번째까지만 더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야. 절대로. 이것이 무한급수라고 불러요. 이거를 왜 무한히 많이 더하기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급수란 더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무한급수는 무한히 많이 다 더하기를 했다. n번째 한까지만 딱 계산했어. 또는 2n 또는 3n번째 한까지만 딱 계산했어. 그럼 부분적으로만 더한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단어는 이렇게 사용하기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급수의 수렴. 그러니까 무한히 많이 더했어. 무한히 많이 더했을 때 답이 나오는 사람에 관심이 좀 많아. 왜냐하면 보통은 무한히 많이 더하면 답이 안 나와야 정상이거든. 이게 정상이야. 근데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많이 더했는데도 답이 딱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더하면 답이 2가 나와요. 근데 무한히 더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2가 나오는 걸 알지? 그러게 참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독특한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고, 사실은 지금은 특이하다고 했으나 앞으로는 이것도 다 그냥 보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원히 많이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는 게 포인트예요. 중학교 때도 0.009, 0.009 이런 식으로 영원히 더하면 이게 0.9999 영원히 나가는 거거든. 근데 그 1이라고 배웠어. 9분의 9 해가지고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한히 많이 더하지만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존재들이 있구나 라는 걸 좀 알아둘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제대로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한 기호를 잘 정리를 할 거야, 지금부터. 얘네들을 탐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를 제작하고
필요한 기호를 약속해서 여기다 정리해 놓을 거예요. 자, 그거 생각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일단 누군가가 나더러 무한히 많이 우리 더하도록 합시다 라고 이렇게 좀 썼다고 해볼게요. 근데 사람은 무한히 많이 한꺼번에 더하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길 보통 쌤은 이제 K라고 많이 고치라고 하는 편인데 n번째 한 가지만 더 하세요. 다만 이 두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리밋 n이 무한대로 간다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협동해서 이 두 기호가 협동해서 무한대를 표현하도록 만들어줘. 그러면 뭐가 이점이 있느냐 하면 n번째 한 가지 구하는 건 우리가 보통 다 계산이 가능하거든. 대부분 계산을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해왔어요. 또 그 상태에서 리밋 기호를 붙이는 것도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것도 계산이 가능해.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무한대까지 계산하는 건 좀 약간 불가능에 가깝지만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가능하니까 그걸 가지고 답을 얻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음? 이 사람 얘기예요. 무한히 많이 더한 거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이거 그대로는 못 쓰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좀 바꾸도록 하자 하는 게 이분의 이제 설명의 취지예요. 자,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일부분이 발산하면 일부분조차도 발산을 해버리면 전체를 다 더한 건 어때요? 전체를 다 더한 거는 당연히 발산하지. 일부분도 엄청 큰데 더 많이 더하면 더 커지죠. 예,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생각하고 넘어가 주면 되고요. 자, 수렴인지 발산인지 한번 체크해봐라. 수렴한다면 답도 구해라. 그랬어요. 아무 계산법도 안 가르쳐주고 바로 나온 거라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계산법을 미리 살짝 좀 소개를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등비 수열이잖아. 이건 뒷 단원의 연습 문제로 다시 나오겠지만 1 빼기 r분의 a라는 공식을 써서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무한히 많이 더했을 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공식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요건 이제 공비이고 a는 첫째 항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공비는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얼마?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거 없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해서 쭉 갑니다. 그러면 2분의 1을 다 곱해주세요. 모든 변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뀔 거예요. 그럼 서로 빼면은 2분의 1 s가 되죠. 그리고 똑같은 건 다 없어지죠. 영원히 없어질 것이고 1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s가 2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공식이 나온 거야. 증명해 써볼까?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 AR 제곱 이렇게 쭉 가는 사람이라면 양변에 r을 곱했을 때는 a가 사라지고 이 사람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빼면은요 1 빼기 r에 s가 나오고요. AR 제곱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a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s는 1 빼기 r분의 a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을 이제 넣어요. 아까 s는 쭉 더한 거라 좀 아리송했는데 지금 s는 1 빼기 r분의 a로 깔끔하게 답이 나오죠.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좀 더 가능하긴 해요. 첫 번째 등비 수열 형태는 원래 이 계산 과정을 겪어야 되지만 좀 많이 하다 보면 이 공식만으로 끝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자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색다르지. 요거는 부분 분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요. 2양. 그래서 1, 3이 있으니까 2분의 1에 1분의 1 빼기 3분의 1 3, 5가 있으니까 2분의 1에 3분의 1 빼기 5분의 1로 고쳐서 여기도 2n 빼기 1분의 1에 2n 플러스 1분의 1까지 쭉 리드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무한히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n번째 항까지만 더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 천천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2분의 1을 꺼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네,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게 다 더해질 거니까 싹싹 다 이렇게 지워질 거고,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사람과 맨 뒤에 있는 사람만 남게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리밋이 있으니까 이거 0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밋을 적용해 준다는 개념을 활용해 주면 2분의 1로 끝나는 걸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결국은 수렴하는 게 맞죠? 왜? 계산해서 답이 나오니까. 자, 수렴하는 사람은 계산하면 되는데 종류에 따라 계산법이 좀 다른 게 문제죠. 약간은 처음에는 골치 아플 수 있어. 근데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교과서에 나온 게.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 보면 배울 게 없어져, 어느 날. 자, 이 사람은 알다시피 역시 이제 2번과 비슷하게 무한히 많이 더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 집어넣으면 4 빼기 2, 2 집어넣으면 6 빼기 4, 3 집어넣으면 8 빼기 6, 이렇게 돼서 일단 n까지는 집어넣자 이거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집어넣지 말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간다로 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까지는 전부 다 상쇄가 될 거고요. 남는 사람을 가지고서 계산할 건데 n에 무한대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보나마나 발산이에요. n이 엄청 커지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 사람 발산하는 사람이고 수렴은 아니다, 이렇게 조사가 끝난 거죠, 이제. 발산할 때는 답을 말해줄 이유가 없는 거야. 자, 이렇게 총 3가지 종류를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로 좀 정리해서 말하면 전개를 쭉 한 다음에 소거를 해준다가 포인트입니다. 전개를 쭉 하고 소거를 해준다. 1번은 그렇지 않아요. 1번은 조금 뭔가 조작이 들어가죠. 약간의 변형과 조작을 좀 해야지만 계산이 완성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2가지 종류. 여기서 다시 만나겠지. 이걸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발산할 것 같은데. 맞아. 뭔가 계속 더하면 그렇게 돼, 원래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약간 수렴하겠죠. 그리고 아마도 1로 갈 거예요. 느낌 오나? 맨 앞에 거랑 다 지워지고 맨 뒤에 게 남은데 맨 뒤에 건 이제 리밋이 붙으면 0이 될 테니까. 이 사람은 유리화를 하나 해줄 겁니다. 그럼 루트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n이 남을 거고요. 자, 이 사람은 k로 바꿔가지고 n 써주고 n을 무한대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를 누구로 바꾼다? k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야지 앞뒤가 맞는 표현이 되죠. 자, 지금부터 이 초록색 k 자리에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요. 이 1이 있고 3, 2가 있고 4, 3이 있고, 그래서 n 플러스 1에 n까지 오도록 다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렇게 다 지워지죠. 그리고 리밋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면 결국 발산하게 되는 걸로, 즉 얘는 이제 답은 나오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무한대가 보이면 n으로 바꿔놓고 리밋을 붙인다. 표현은 이렇게 바꾸는 거야. 한 번 더.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가다 보면 몇 번째? k번째가 있죠. k번째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k번째 누가 있는지 이제 추측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kk 플러스 1에 2라고 정리는 될 거예요. 더하겠다. 그 k가 1부터 원래는 무한대까지죠. 근데 뒤로 더 더하는 건데 얘기를 따로 못했어요. 무한대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n을 써주시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간다로 고쳐서 이 엄청나게 많이 더한다라는 의도를 우리 표현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인간적으로 한꺼번에 뭘 할 수는 없으니까 차근차근 k까지 먼저 계산을 끝내고 그 다음에 리밋 기호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뜻이 돼요. 오케이, 좀 어렵진 않았니? 그래서 이 사람에게다가 자, 이 시그마를 이제 이 사람을 먼저 계산을 좀 해주면 2의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나오게 돼요. n분의 1에 참. 아, 다 없어졌구나. 1이 맞네요. 좀 빨리 계산했습니다. 혹시 중간 과정을 보고 싶은 날이 오면 꼭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보따리에 좀 감춰놨으니까. 여기다가 리밋 해주면 이 사람 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가 되는 걸로 세팅을 해주면 돼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 모든 수열의 합인 급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순서가 다 붙어 있다. 그러므로 k번째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k제곱 플러스 2k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얘기해주고 무한히 많이 더하라 그랬기 때문에 원래는 더 많이 더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k번째를 가지고 와서 그 k가 1부터 n까지 내가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라는 의사 표현을 해주고 다시 리밋 n이 무한대로 해주면 아까 봤던 이 무한히 많이 더할 거야 라는 걸 잘 반영을 해준 거죠. 내 말 좀 어렵진 않니? 네, 그럼 이 사람이 역시 정리가 되면서 k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해주시고 요건 이제 2분의 1 바깥으로 빼고 k분의 1, k 플러스 2분의 1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요건 아직 안 썼으니까 이렇게 좀 해두도록 하죠. 자, 내가 이제 뭐 할지 알죠? 이 자리에다가 1부터 n까지 쭈루루 다 더해주는 거, 대입을 하면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바깥으로 나오고 1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 n 집어넣은 거 이렇게 쭉 다 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직 리밋을 적용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쭉 다 없어지는 겁니다. 쭉 다 이렇게 없어져요. 그럼 앞에 두 개 남았지, 그지? 마치 이게 운율을 맞추듯 앞에 두 개가 남으면요 뒤에도 두 개가 남아요. 근데 리밋이 적용이 되면 뒤에 두 사람 전부 다 또 0이 된답니다. 그래서 누가 1 더하기 2분의 1이 남아요.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인가요? 네, 4분의 3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느낌이 이제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자, 어려우면 한두 번 더 들어봐봐. 그럼 항상 쌤이 이제 기호를 적절히 변형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의미를 잃지 않도록. 기호를 변형하는 이유는 계산을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서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무한히 더해라 그러면 못한다니까. 그래서 n번째 한까지 하고 극한 나중에 적용해서 무한히 더한 효과를 내겠습니다. 이런 거지. 요게 동의가 안 되면 사실 이건 인정하면 안 되는 계산들이고요. 자, 하나 더. 이건 약간 좀 어렵긴 하지만 원리는 안 변해. 봐봐. 역시 이 사람을 그대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이거는 할 수 있겠죠. 이 자리를 k로 좀 바꾸고 리밋 k가 무한대로 이런 식으로 해두란 말이에요. i든 l이든 n이든. 근데 오늘 n을 이미 썼기 때문에 n을 또 쓰진 않을 거야. 그건 헷갈리는 좀 폼이 될 수 있어서. 네, 그럼 이거는 루트 2n 플러스 1 루트 2n 마이너스 1로 세분화 시킬 수 있고요. 자, 분수는 이렇게 한번 묶어서 뜯어낼 수 있죠. 오늘 k로 가볼까요? 그냥 n을 k로 오늘 바꾸기 좀 귀찮아 가지고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은 루트 2n 마이너스 1분의 1 이것도 약분하게 되면 루트 2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으면 이렇게, 3 집어넣으면 이렇게, 5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서 k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자, 리밋 k 무한대로 간다. 조금 이따 쓰도록 하죠. 이거 다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죠? 이 사람 두 사람이 생존했는데 리밋의 영향을 받아 얘도 0이 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래서 결과가 1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극한에 대해 좀 익숙해졌으면 이 분홍색 부분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만 좀 하면 되는데, 이건 이미 다 배웠었다고. 예전에 그냥 수열의 급수 단원에서 다 했던 얘기를 지금 다 반복하는 거야. 나머지는 이제 여기 무한대를 k로 바꾸고 k 무한대로 간다, 리밋을 붙여주는 것만 추가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수열급수 파트를 좀 복습해 주는 게 좋아요. 저기 내용이 많이 머릿속에 사라지면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원래 좀 지금 정도면 좀 편안하고 쉬워야 되거든.